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됐던 사유지에 대한 규제가 어제부터 풀렸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대전과 충남을 합쳐 도시공원 78곳이 지정 해지가 됐습니다. 축구장 1,400여 개의 크기에 달합니다. 그동안 개발과 보존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는 대표적인 갈등 이슈였었죠. 이 대전은 수십 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무려 26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12개 공원은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매입하기로 했고 그 매입비만 해도 3,900여 원에 이릅니다. 매입비의 35%는 지방채인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공원 조성비까지 1,2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지방재정이 쓰이게 되면 정작 지역 시민들의 삶과 관련한 사업들이 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5곳의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둘러싼 일부 소유주의 반발과 난개발이 우려되면서 향후에 지역에 또 새로운 갈등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두고서 논란이 됐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된 지금 이제 모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을 둘러싼 공공의 이익 보장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하루아침에 시행된 게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사안인데 이를 준비하고 또 대책을 마련했어야 할 정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갈등 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요. 시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여전히 정치는 멀리 있는 듯합니다. 민생은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투쟁에만 만연한 정치를 보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고 꿈꿨던 많은 유권자들의 바람은 또 이렇게 헌신짝 버려지듯 버려지는 것인가 씁쓸한 마음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5시엔 대세람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계절의 변화, 삶의 현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리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예,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인데요.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정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 채만 가집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집 한 채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죠.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에 이제 지난해 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빼고 모두 팔아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지난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출마자 전원에게 한 채만 빼고 모두 처분하라는 그런 서약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좀 처분하고 있지 않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역의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정보는요, 그 상가는 뺀 그 주택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만 따져본 것이고요. 예. 그 2020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을 근거로 했고, 또 신고 당시 이후 이제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좀 미리 밝혀드립니다. 예. 지역의 고위 공직자들의 이 부동산 보유 현황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 허태정 대전시장은요,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그 유성구 반석동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그 유성구 계산동에 그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5개 자치구청장들을 보면은 그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채씩만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박정현 구청장은 대덕구 송촌동에 그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그 다가구 주택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대전 중구의 황운하 의원하고요, 동구의 장철민 의원, 그리고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은 각각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갑의 조승래 의원은 유성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와 그 서구에 있는 아버지 명의의 단독주택 한 채, 이렇게 두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현 국회의장인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장은요, 서울 서초동,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대전 서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예. 집을 세 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들도 있는데요. 유성구 의뢰 이상민 의원은 그 유성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두 채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복합 건물 하나, 이렇게 총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요. 서구 의뢰 박범규 의원 역시 대전 서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와 대구 중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하나, 그리고 대구 중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복합 건물 하나, 이렇게 세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전시의 의원들도 그 상황이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 전수조사를 제가 해봤는데요. 다주택자들만 보면은 우선은 여기에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박혜련 의원이 대전 서구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 하나,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 서구에 있는 연립주택 하나, 이렇게 세 채와 그 배우자 명의로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와 그 충북 옥천군에 있는 단독주택 하나, 이렇게 총 5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5채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계순 의원은 그 본인 명의의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유성구에 있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 두 채, 이렇게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밖에 권중순 의원과 정기현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이제 각각 한 채씩 총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요, 집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우승우 의원은 그 어머니 명의의 주택 한 채만 신고를 했어서 이제 사실상 본인 소유의 집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손희엽 의원 역시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는 분명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그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심각한 사회 양극화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이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이 이 부동산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권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좀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인 정도의 부동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 출몰입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나운서께서는 출몰 이 단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뭐 네, 위협적인 네, 존재가. 예. 네, 이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이 출몰이란 단어는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함, 뭐 이렇게 그 뜻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출몰이란 단어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좀 뭔가 무섭거나 안 좋은 대상이 나타날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도 예시문에서 이제 간첩 출몰 이거를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 금강에 무언가 출몰했다는 그런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대상이 바로 이제 고라니였습니다. 고라니요? 네, 고라니였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는요, 이제 그 정부가 세종보 수문을 연 이후 금강에 모래밭과 잡초밭이 생기면서 이 물고기 대신에 고라니가 출몰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세종보 수문을 개방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그 사례로 이 고라니 출몰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금강에는요, 이 보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을 막았기 때문에 좀 수량은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물 아래 이제 펄층이 쌓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뭐 녹조가 창궐했고, 그리고 뭐 큰빛 이끼벌레나 붉은 깔따구 같은 이 시궁창에서나 발견되는 각종 유해 생명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런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제 정부는 금강에 있는 보들의 수문을 개방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여있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서 강바닥에 썩어있던 그런 펄층이 씻겨 나가서 이제 수질이 좋아졌고요. 예. 또 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수풀과 모래톱이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들도 다시 늘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모래톱과 수풀이 생겨나면서 이제 각종 철새들이나 고라니 같은 그런 생명체들도 다시 이제 금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본연의 강의 모습이겠죠. 이 동식물들이 찾는다면 그만큼 환경적으로 좀 보존이 잘 됐다,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뭐 잡초밭, 모래밭, 고라니 출몰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좀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물론 강에 물이 가득 차 있고 또 이제 강변에 드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다, 뭐 잘 정돈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뭐 한강처럼요, 이제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보수문을 막아놓았을 때 금강의 모습은 멀리서 봤을 때는 풍부한 강물에 잘 정돈된 강변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막상 가까이 가면은 갇혀있던 물이 이제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했고요. 또 각종 유해 생명체들이 득실됐었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7월 중에 그 4대 강포 처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들이 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라니가 유해 동물은 아니죠? 네.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동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롭습니다. 뉴스, 새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새로운 뉴스로 지역을 연결합니다. 친절한 시사, 5시엔 대세남. 네, 5시 대선함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선함에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커피와 베이커리 모바일 상품권 3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중 인터뷰입니다. 지난 2018년 사법계에서 시작한 미투 운동이 전국을 들썩거릴 때 대전의 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안타깝지만 스쿨 미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수면 위로 드러난 대전 S 여중고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대전시 교육감의 사과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전교육청 앞 1인 시위는 여전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스쿨 미투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인지 지난 29일 대전에서 학교 내 성인권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두 분을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 지부장 그리고 박이경수 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스쿨 미투. 지금 이게 공론화된 지가 한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학교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먼저? 그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학생들은 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나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이제 본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교 현장에서 크게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이제 스쿨미투를 외쳐도 가해 교사들이 이제 처벌이나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예.
이 스쿨미투에 불씨를 당긴 용화여고 같은 경우에 또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스쿨미투에 거론된 가해교사 18명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이 18명 중에 15명의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스쿨미투를 외쳐도 학교는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지 않는다. 이게 뭐 하나 해결되는 게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또 관련해서도 파면된 가해 교사가 이제 행정 소송을 걸어서 행정 소송에 대해서 항소해가지고 불기소 처분까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진정서를 시민단체가 내서 다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가해 교사들이 이제 처벌을 피해가는 사이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사실 여전히 2차 피해를 받고 있고, 또 고발한 피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고발을 멈추라고 하는 압박을 받기도 하고, 예. 이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2차 일들이 가해에 지금 피해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스쿨 미투도 수면 위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학교 안에서의 문화는 이렇구나라고 예, 아이들이 예. 그냥 감수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예. 측면으로 보면 이 스쿨 미투가 단기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우리 학교의 이 구조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스쿨 미투가 일어나면서 좀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뭐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다. 오히려 학생들이 더 힘들어한다. 괜히 스쿨 미투에 참여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뭐 결과를 놓고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가해자가 경징계를 받고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죠. 남은 기간 동안. 예. 그리고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으로 길게는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이 걸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조력해주는 조력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롯이 청소년이 혼자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당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고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가해를 견뎌내고 정보도 없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 피해 학생이 오롯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게 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학교 내에서는 뭐 학교에서는 안 도와줄 게 뻔할 거고요. 예. 주변에서 또 어른들이 같이 함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워낙 또 접근하기가 힘든 공간이어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스쿨 미투가 사실 드러난 큰 사건, 우리 지역만 해도 뭐 한 여고의 사건이 2년 전인가에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대전 그 S여중고 스쿨 미투 사건을 비롯해서 이 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실태 조사도 좀 있습니까? 교육부 차원이나 예. 교육청 차원의 그런 실태 조사가 사실 이뤄진 것은 없고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그 성희롱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성희롱 피해 사례들을 보면 신체적 성희롱이랑 그다음에 언어적 성희롱, 또 시각적 성희롱, 뭐 강제적 성희롱, 분위기형 성희롱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경험했던 그 성희롱의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조사는 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 요구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2018년 스쿨미투가 일어났을 때 저희 공대위가 그 결성이 돼서 제일 먼저 요구했었던 게 여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고 올해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교육당국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마 어떤 다른 입장이 있는 걸까요?
예상컨대 이제 예. 교육부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했을 때 너무 많은 학교에서 드러나면 아하. 이제 사후에 이제 대응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최근에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예. 이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스쿨미투 전국 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올해 2월까지 조사된 학교 이 스쿨미투 관련해서 목소리가 나온 학교가 100개 정도가 돼요. 대전 지역은 이제 공론화된 2개의 학교를 빼도 이제 한 학교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3개 학교에서 스쿨미투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저 공론화되지 않은 학교는 왜 드러나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아직 학생들이 뭐 공론화의 움직임들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학생들 스스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학교 구조적 문제상.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군요. 예. 뭐 이 스쿨 미투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발단 원인에 대해서도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선생님들의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저는 2가지가 다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제가 근무했었던 학교에도 2018년 4월에 그 교내 차원의 스쿨미투가 사실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발언이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 여성을 조금 그 어떤 특정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여성으로 구정시키고 그 특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통적 관점에서 여성상을 주입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였었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대책회의가 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선생님이 전체 이제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셨고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졌고 어찌됐든 이제 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병가를 내시고 이제 쉬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아이들 쓴 대자보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나 논리적이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접근한 대자보였었거든요. 근데 학교의 일부 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대응할 일인가, 저 선생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일 아니냐라는 사실 동정의 목소리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성인지의 감수성이 아이들만큼 그렇게 교사들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예.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느끼기에 학교가 결코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거든요. 이 스쿨미투 같은 경우도 사실 학교가 안전하게 본인의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식의 문제, 그 SNS 아이디를 올려서 이런 식의 문제 제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사실은 구성원들끼리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가 별로 그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학교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학교장이 결정을 하면 교사들한테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구조거든요. 그럼 교사들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에 익숙해지고 그럼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수직적인 없다라고.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권력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스쿨미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늘 이제 뭐 가해자 선생님은 항변한다는 것이 뭐 조카 같아서 뭐 딸 같아서 그냥 편하게 이 애정을 갖고 있는 제자이다 보니 그렇게 편하게 나온 얘기이다. 뭐 큰 의미가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항변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그 2017년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었던 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뭐 장난처럼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를 선택했던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농담이나 그런 것들을 용인했던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른들이 회식 자리나 이런 데에서 분위기 좋게 한다고 뭐 맞아요. 예. 그 선거 관련된 농담을 하면서 뭐 깔깔대고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예. 그대로 교실에서도 사실은 재현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가해 교사들의 발언 수위가 그냥 농담에서 끝내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수위가 사실 좀 심각한 발언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너희가 할 줄 아는 건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까? 네, 그리고 생리 예. 묻은 치마를 보여줘 봐라. 라든지 뭐 나는 정관 수술했으니까 너희랑 성관계에도 임신하지 않아서 괜찮다.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 평가 만점 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한단 실제 말이죠. 했던 발언들이죠? 네, 실제 했던 발언들이에요. 예. 이런 게 과연 나의 조카들한테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또 정말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정말 문제적인 거죠. 예. 그런 걸 고려해봤을 때는 결코 그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사유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들인 거죠. 뭐 이런 발언도 발언이고 또 신체적 접촉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성추행 사건들이 좀 있고 보통 이제 검찰로 기소돼서 고소되는 경우가 이제 성추행 사건들이 고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 내에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뭐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교육의 중요성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워낙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그렇죠. 예. 우리 사회가 사실 뭐 교육과 관련해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1999년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하고 그 1999년도하고 달라진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은 상당히 높아진 반면 교사나 교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인권 의식은 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생기거나 뭐 변화가 되진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관련된 교육들을 사실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미 인권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사나 관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계속 있다 보니까 예. 이 간극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근데 그 빈틈이 존재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이제는 집중해야 될 거는 저는 교사들, 교직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 집중 교육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예. 그래서 모든 교과 과정 안에서 이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이라든지 가르침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이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평등에 대한 목표와 성과 기준이 좀 제시되고 그런 모델들이 좀 연구가 되고 개발이 돼서 선생님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보완이 되고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예. 사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평등 교육은 뭐 의무가 아니에요. 성평등 교육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 학교 재량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국영수 수업하기도 힘든데 이게 성평등 교육까지 해야 되느냐 학교 네, 현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학교 재량껏 진행이 되는데 보통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이 되는 편인데 선생님들을 진행하는 학교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건 이규현 선생님께 좀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받으라고 하면 우리를 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일부 선생님들도 하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성희롱, 성폭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1년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그 연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한 원격 연수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이 많지는 그럼 않거든요. 형식적으로 예, 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교육 당국의 이 미온적인 대처, 뭐 실태 조사도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과연 교육 당국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대전시 교육청이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예. 일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공대위가 계속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이제 대응 절차를 체계를 마련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어쨌든 이 S 여중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이것이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운영이 될 수 있게 할지는 또 대전시교육청의 의지가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저 네. 교육감이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요. 네, 저희가 계속 교육감 문제 제기를 네, 하고 면담을 있음에도 요청하고 어쨌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사과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예. 네,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조금 분노했던 지점은 이제 부교육감을 통해서 우리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접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한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사를 비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뭔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미봉책 방식으로 자꾸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교육당국이 좀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끝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지난 토론회에서 충북의 그 스쿨미투를 주도했었던 청소년 활동가가 했었던 말이 이제 이 스쿨미투에서 조명이 되는 건 되게 뭔가 그 사건화가 될 만한 아주 강력한 사건들만 이렇게 그 부각이 되지만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되게 일상적인 성평등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 겪는 것들이 많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자정하고 학교 내에서 공론화가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스쿨미투라는 것이 학교 밖에서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논의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선 학교가 안전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가 없는 평등한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학교를 조금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간을 만드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안의 하나로 전북 같은 데서 실시하고 있는 그 학교 자치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회라든지 또 교직원 회의라든지 학부모 회의가 좀 법제화돼서 그런 것들의 그 각 주체의 목소리들이 좀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학교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큰 문제 같은 경우 특히나 교직원과 관련된 문제가 그런 경우는 그 학교 자체에선 그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폐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밖에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아이들이 느끼는 선생님들의 그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적 관점을 봤을 때 안에서 해결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경수 사무국장님.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성평등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평등 목표와 성과 기준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전북교육청이 에서 이제 학생인권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거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센터에서 이런 관련한 모든 사안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좀 대전에 또 학생인권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학생인권 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사실 조속하게 문제를 이제 대응하고 이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는다면 사실 학생들이 좀 더 교육청을 신뢰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에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에 그리고 교사와 교사 간에 좀 평등한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그런 개선이 되기 위한 지원들이 조금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스쿨미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가해자 처벌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학교 문화 또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무엇인가 전반적인 또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자, 집중 인터뷰 대전 학교 내 성인권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규현 전교조 대전지부 수석지부장 그리고 박이경수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의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방탄기자단 시간입니다. 대전일보 김대욱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득이하게 저희가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또 학교에서 이게 첫 학교 내 감염 사례로 지금 의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오전까지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역 확진자는 모두 12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그동안 코로나에서 좀 잠잠했던 대전 지역은 지금 지난달 15일 다단계발 감염 사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9명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 77명이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고 아직 한 52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확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지금 저희 언론이나 모든 경제 분야나 모든 포커스가 다 지금 이 코로나에 맞춰져 있는 만큼 모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이쪽으로 다 코로나를 올리고 있죠. 예. 네.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워낙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학교 내 감염이 발생할 지금 이제 완전한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그 방역당국은 그렇죠, 네. 지금 의심 사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네. 학교 내 감염 사례로. 네네. 예. 오늘 또 초등학교 관계자가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죠? 네네. 오늘 오전이죠. 오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도 다녀오기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날 긴급하게 이제 2학년, 4학년, 6학년 지금 이제 격주 격일제로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까 2, 4, 6학년 학생 400여 명 바로 긴급히 귀가 조치했고요. 그리고선 같은 이제 공간에서 일하는 행정실 직원 밀접 접촉자죠. 7명은 바로 진단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동선 학교 내에서 혹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학생 간 접촉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럴 일은 없고 행정실과 이 등사실 그러니까 복사실인데 등사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복사실을 왔다 갔다 한 정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예, 학생들하고 동선은 겹치지 않는다. 네. 이런 등교 수업은 하고 있었고요. 그 학교에서. 그렇죠. 예, 등교 수업 오늘 이제 2, 4, 6학년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하다가 바로 이제 긴급 귀가 조치를 했죠. 예.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또 학교 이 종사자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전 관련 등교 중지를 외치는 학부모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특히 지역 맘카페들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등교 중지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은 계속해서 등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청은 참 저로서는 뭐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학습권 보호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많은 부모들이 정말 지금 학교에서 감염이 된 만큼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학습권 보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 격차 얘기를 하면서. 예. 교육 격차는 무슨 얘기? 다른 지역은 학습을 네. 하는데 등교 수업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같은 학년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학년 학생이 학교를 안 갈 시에는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교육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항상 네. 뭐 최근에 이제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이제 브리핑한 자리에도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예. 이제 주로 이제 설 교육감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항상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학생권 보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안전이 우선돼야지 이제 학습권이라고 학습권을 먼저 우선시하면은 건강 만약에 안전이 이제 무너지면은 다시 또 결국 그것도 학습권 보장이 또 무너지게 되는 꼴이니까 예. 이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건강권을 좀 우선시 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교육청에서는 좀 보수적인 좀 접근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이 듭니다. 교육 격차라는 표현이 저는 이 자꾸 학습권 보장, 교육 격차 얘기를 하면서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 문장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이다, 뭐 교육 수준이다, 격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뭐 그런 설동호 교육감의 철학이지 않을까라고. 이른바 이제 수월성 교육 우선주의. 네, 좀 예.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교육행정, 대전시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등교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있고. 일단 가장 제가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대전시 교육청이 지금 학생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사례에 대해서 심각성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뉘앙스거든요. 너무나 지금 저도 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설동호 교육감 브리핑 현장에도 있었는데 많은 언론인들도 사실 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게 무슨 질문만 하면 대답이 돌아오는 게 똑같습니다. 학습권 보장 아니면 교육부와 논의, 교육부와 협의. 모든 게 지금 교육부에 너무 맞춰져 있고. 그럼 교육부의 지침대로 지금 대전시 교육청은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교육부랑 많은 협의를 하는지도 사실 의문이 들고 있고요. 답변이 그치는 건 아닌지도 하는데 왜냐하면 어제 오후에 이제 광주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등교 중지라는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빠르게. 예. 근데 대전교육청은 등교 중지를 외치고 있는 게 지금 기간이 꽤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뭐 일부 지역만 이렇게 등교 중지를 했다가 동구 지역으로 지금 넓힌 상황이 됐고 이런 거를 보면 왜 선제적인 조치를 대전시 교육청이 안 하는지 저 같은 경우라면 차라리 선제적 조치를 한 뒤에 확진환자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선제적 조치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확진환자까지 나오니까 더 논란이 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굉장히 그 방역에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돌아서 보면은 6월 29일에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왔었고, 그다음 그 다음 날 뭐 6월 30일에서도 이제 남부 부교육감이 학교 내 감염이 없다라는 걸 굉장히 자신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바로. 유무주 총리가 다녀간 날 그날 확진자 발생했고 또 이튿날에 30날도 30일은 학교 내 감염까지 또 감염 추정되는 이제 학생들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진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 불안감 조성이라는 그 또 이유를 대면서 너무 좀 섣부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확진자가 막 급증했을 때 등교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등교는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었고 학교에서 또 감염자가 발생하니까 교내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등교는 또 계속한다. 언제까지 그럼 등교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게 정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처음에 이제 학교에서 지금까지 확진자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그 대답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문제였지 않았나. 예. 교육부랑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하면 교육부랑 협의는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없고요.
뭐 학부모들 불안감은 계속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 지부도 성명을 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끼리 전파되는 교내 감염이 발생을 했고 대전시는 어린이집 원화 확진자 발생하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조치를 내린 반면 대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만 강조하며 등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예. 비판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그 브리핑 현장에서도 등교 중지를 할 거나 안 할 거냐 이런 기자 질의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매번 이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항상 피해갔습니다. 뭐 남부 교육감도 그렇고 설동호 교육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답변보다 뭐 대부분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학부모들이나 이런 언론들이 원하는 거는 뭐 2주, 3주 이렇게 등교 중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대전시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같은 기간만이라도 최소한 2, 3일만이라도 좀 진정세에 접어들게끔 이렇게 협조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등교 중지를 해달래. 예. 처음에 이제 동구의 초등학교에서 그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전시에서는 동구 지역 전체 학교들은 등교 중지를 하자 이렇게 교육청이 요청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교육청이 그 요청을 수용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역시 뭐 교육청이 그런 기조에서 계속해서 등교 수업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내린 결정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 기존에 뭐 사실 이제 29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이제 초등학생하고 그다음에 중학생 한 명이 이제 그렇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등교 중지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대전시는 지난 6월 21일에 긴급 회의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인근에 있는 학교 14교에 대해서만 이제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당시 또 이유도 배경은 그렇게 전체 등교 중지라는 거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아까도 뭐 계속 대표하죠. 교육부와의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선 학습권 보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덧붙이는 게 항상 일부 학부모들은 이 학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보내고 보내는 게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보내지 말자라는 쪽과 보내자는 쪽의 의견을 다 취합하다 보니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내자고 하는 쪽에다 무게를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 답변이 조금 석연치 못했던 이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청에서 2번이나 교육청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3번까지도 늘릴 수 있는 게 어제 허태정 대전시장이 관련 브리핑을 할 때 다시 한번 교육청에 예. 등교 중지와 관련된 것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다시 한번 풍겼어요. 예. 재요청을 하겠다. 전 지역에 대한.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아직까지 뭐 시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또 나온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 분위기도 사실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이걸 논할 때는 아니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지금 시청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교육청만 괜히 이렇게 입장을 좀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 하소연을 하는데 예. 아니 그렇게 될 거면 교육청 분들은 언론 플레이를 당하지 말고 본인들이 좀 잘했으면은 이런 얘기까지 안 나왔을 텐데. 이 방역 가지고 기관 간에 이렇게 기싸움하거나 자존심 싸움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그래서 아까 이종 기자가 얘기했듯이 대전시랑 대전시 교육청에 이런 이 방역 대응이 좀 엇박자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좀 방역 정치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시청에서는 등교 중지에 대한 절차상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제안하고 결정은 시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시교육청은 근데 제안은 받았지만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교육부 협의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사전 지침을 또 지키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크게 좀 작용을 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전시는 이제 이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일단 학원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원은 학교가 안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조치가 내려지는 게 학원인데 대전시는 이제 학교에 대한 권한은 없고 학원에 대해서 모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전 시교육청에서 요청은 하면서 학원 일단 가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시교육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사실 계속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변명이 항상 타 지역 사례에서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타 지역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대전시가 더 대전이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추정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첫 사례였으니까 이제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만 그게 이제 타 시도의 어떤 이 사례가 되는 건데 예.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 다시 또 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죠. 예. 방금 또 이면 기자가 학원 관리 얘기해서 제가 또 들은 얘기인데요. 그 학원 관리 감독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고 뭐 이런 집합 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그 시장의 고유 권한이긴 한데 학원 관리 감독을 교육청이 하게 된다면 저희가 학원 관리 감독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하면 이 행정 명령 이렇게 집합 중지 명령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던져봤거든요. 학원 예. 담당 관계자들한테 전에 받질 못했다 이거예요. 아하. 그럼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예. 도대체 그럼 저희 언론들은 이 학원 관리나 학교 관리 관련이나 이걸 누구한테 취재를 해야 됩니까? 학원 관리 감독이 본연의 교육청의 업무인데 시청이 이렇게 집합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전혀 전달받은 사항이었고 이 말은 즉슨 둘이 협의조차를 안 하지 않았나 예. 뭐 이런 엇박자. 예,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시와 이 대전시 교육청 간의 행정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지금 민선 7기 허태정 시장이 들어와서 아이들도 뭐 무상 교육, 무상 교복 이런 이제 교육 행정을 하면서는 나름대로 협의가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가장 큰 거는 어떤 생각의 문제. 약간 설동우 교육감이 좀 더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이지 않나.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지 않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좀 그랬었잖아요. 그쵸. 예. 어린이집은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네. 그렇죠. 예, 관할하는 거고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데 어린이집은 바로 이제 등원 중지 명령이 네. 내려졌고 유치원은 계속해서 등원이 네. 지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 학부모들 참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이런 와중에 설동호 교육감이 또 자리를 비워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정말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사실. 예. 그 지난달 30일이었는데 이제 이날 뭐 국회 도서관에서 MOU가 있어서 서울 출장을 갔어요. 근데 그 전날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도 서울 출장이 중요하니까 내가 갔다 오겠다 예. 하고 갔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출장이었습니까? 그 협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 그 국회 도서관과 이제 업무 협약을 한 내용이 독서 지평을 광범위하게 좀 넓히기 위해 대전시 교육청과 국회 도서관이 함께 뭐 추진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실제 둘이 가서 사진도 잘 찍었더라고요. 네. 근데 보도가 많이 되지는 않고 대전시 교육청 입장에서도 보도자를 이걸 배포를 못했어요. 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근데 과연 이 상황 까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교내 감염이 예. 설동훈 교육감이 과연 이 서울 출장길에 올랐어야 됐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계속 남고 있고 사실 이게 뭐 두 번의 약속이 연기된 이후에 또 미리 잡았던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충분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 사정이 이런데 다시 한번 재차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그게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니, 부교육감이 대신, 그러니까 설교육감이 이제 출장을 해서 부교육감이 이제 자리를 내서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 통상 그렇게 교육감,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해서 이정우 기자가 질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교육감이 그렇게 자리를 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이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둔을 하잖아요. 뭐 이리저리 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좀 부득이하게 못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그러는데 이제 그런 설명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제 그냥 느낌입니다만 부교육감이 조금 마음이 좀 상한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급하게 좀 말을 이제 흐리면서 그냥 끝냈거든요. 이제 예. 이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해서 브리핑에. 근데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또 설동호 교육감이 이제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다 있었지만은 설동호 교육감이 브리핑을 해서도 그렇게 알맹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참 여러모로 좀 문제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두 가지 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똑같은 국회 도서관과 맺은 협약이 타 지자체 시교육청도 이제 협약을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으로 예.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때는 국회 도서관 관장이 직접 그 지자체 지역에 네, 그 교육청에 가서 지역에 가서 네, 협약을 예. 맺었대요. 근데 우리는 뭐 설동호 교육감이 서울 간 김에 뭐 누구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지역 정치인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갔다라는 그런 뒷얘기가 나오고요. 예. 또
지난 2월에도 그때는 이제 스쿨미투 때문에 그때도 코로나 전국이기도 했고, 예. 근데 스쿨미투 때문에 정말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이 속상해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국 출장을 갔다 왔어요. 설동호 예. 교육감이. 그래서 그것도 참 이런 공감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좀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예. 네,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예. 생각합니다. 예. 글쎄 이런 비상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리더가 자리를 비운다는 거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예. 현재 저도 기자들이 굉장히 좀 황당해하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왜 예. 자리 없는지. 예. 지금 뭐 방역이 중요하지 국회 도서관하고 MOU 체결이 중요하냐 뭐 이런 목소리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도 물론 아이들이 독서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어쨌든 일련의 이런 사례를 통해서 현재의 대전시 교육행정 그리고 또 설동호 교육감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너무나 대전교육청이 안타까운 게 학교 관련 문제나 학교 관련 모든 사항을 컨트롤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청도 아니고 자치구도 아니고 교육청인데 교육청 자체가 이렇게 지금 너무 스탠스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본인들도 논란의 소지를 많이 알고 있는데 좀 타당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명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부와 협의 물론 좋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는 거 공직사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서 아니면 선제적 조치를 먼저 해줘서 다른 지자체한테 오히려 저희 대전이 모범적인 곳으로 좀 재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미연 기자는요. 저는 사실 이번 사건으로 좀 설동호 교육감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의 대응에 정말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많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 건강과 뭐 성적, 학교, 학업 이것들 중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평가나 생각이 좀 다른 데 가 있다라는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 네, 그 가치 판단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까지도 보이고요. 뭐 앞으로도 사실 언론에서 많이 지적은 하고 있지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그게 너무 절망적이에요. 네. 절망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예, 김대욱 기자. 브리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직접 브리핑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거니까 남보교육감에게는 교육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지. 그 명제를 코로나에다가 대입시켜서는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보수적이지 않은 선제적인 조치만이 좀 답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후약방식으로 뭔가 터져야지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계속 쫓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방역 시스템이. 그게 먼저 더 한 발짝 나가서 먼저 움직여야 그래야지 뭐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또 방안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 교육청의 전향적인 뭐 자세 전환이 좀 필요하다. 혁신 수준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탄기자단 대전시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통한 대전시 교육 행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전일보 김대욱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오늘의 소리. 오늘은 아이디 행복한 삶님께서 보내주신 복숭아 농장 일손 돕기 현장의 소리입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농촌도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코로나로 그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농작물 수확 시기에 큰 도움이 됐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이 어려워지거나 출국하게 되면서 일손이 매우 부족해진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일손을 보태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관련 축제가 취소됐고 또 시장에도 손님이 없어서 팔로 마저 막막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의 농가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서 오늘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저녁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들으면서 오늘 주소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